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정돈남을 구독해라. 안녕하세요, 정돈남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GTX와 더불어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서울은 이미 개발이 끝나 있는 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서 어떤 기조로 도시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문서화시켜서 배포를 했고요. 이로써 수혜받을 지역은 어디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집으로 인해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긴 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 수도권으로 몰렸던 인프라를 단기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앞으로의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며, 일자리와 교통허브 또한 미래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배포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 보행 일상권 조성과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 시설 입체화, 그리고 중심지 기능 혁신 등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친절하게 힌트를 준 거죠. 오늘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앞으로 서울 부동산 투자 키포인트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 그림을 보면 도보 30분 반경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상업 등 다양한 도시 생활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립적인 보행 일상권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녹지 조성 및 일자리, 주거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는 곧 뒷내용에서도 이어지겠지만 1필지 1용도 지역을 각인은 복합 용도로 시대 흐름에 맞게 연구 추진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이것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아주 골자가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강과 태국 방콕의 짜오프라야강처럼 강 주위로 기본적인 인프라와 인구 유동량을 늘리겠다, 이 얘긴데요. 포인트는 한강이고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지만 앞으로의 주거 인프라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강에서 분지되는 4개의 권역 하천인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 그리고 탄천을 중심으로 물길을 따라 주거지역들이 많은 개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안양천을 들여다보면 목동 영등포에서 시작되어 금천구, 광명시, 안양평촌까지 이어져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상 후반부에서도 다룰 거지만 서남권 지역은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역입니다. 주변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제천의 경우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과 삼송, 은평 뉴타운까지 이어져 있네요. 중랑천의 경우 동부 간선도로가 나 있어 항상 교통 정체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는 예산이나 실현 가능성 문제로 현재는 지연된 상태지만 먼 미래에는 꼭 진행될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창동 노원과 연계되어 성수 장안 중곡과 함께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권역 하천인 탄천은 강남과 송파를 가로지르는 하천이죠.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사업과 더불어 부동산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서울 도심권에 GTX가 들어와서 수도권 광역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철도 중심의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단 단절, 주변 지역 낙후 등 철도가 초래하는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서울 내 차량 기지가 4.6km제곱미터, 곧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차량 기지 지하와 상부 공간의 데크 활용을 통해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으로 연계되어 개발이 될 것인데, 이는 단기간 내 수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개발은 이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방향성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지 기능 혁신. 이 부분은 아주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중심지, 즉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의 기능을 집약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3도심을 중심으로 각 권역별 4대 신성장 혁신축과 연계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두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역을 따로 풀어서 개발 계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구 종로구에 속하는 서울 도심을 보면 예로부터 강북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로 쓰여왔던 자리입니다.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유연성 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그간 활력을 잃은 서울 도심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의도 영등포 지역을 보면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합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들을 활용해 여의도에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등포 지역은 주거 용도의 준공업 지역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될지 주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영등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강남 지역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미 업무 기능 코어 상태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종합운동장 마이스 업무단지 및 현대자동차 GBC와 연계시켜 인접한 삼성동의 밸류가 앞으로 아주 높아질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앞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지 체계는 유지되며 중심지별 육성 방향을 풀어서 제시해놨죠. 이번 영상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용산, 가산 대림, 마곡, 상암 수색의 7광역 중심체계와 12지역 중심지 개발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